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봅시다. 현덕님의 나비를 잡는 아버지 시작하기 전에요. 이 소설은 제목이 스포예요. 아버지가 나비를 잡으러 간다는 게 진짜 중요한 반전인데 그게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마치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가 춘향전이 아니라 암행어사 이몽룡인 것과 같죠. 하지만 어떤 슬픈 영화는 결말을 알고 보면 더 슬프고 첫 장면부터 슬프잖아요. 이 소설도 그래요. 아버지가 나비를 잡는다는 걸 안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가슴 먹먹해요.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바오는 소를 치며 그림 그리는 책을 펴들고 그림을 그리다가 경환이가 유행가를 부르며 이쪽으로 오는 소리를 들어요. 바오는 기분이 안 좋아요. 하고 노랫소리가 들리는 쪽에 등을 돌리고 앉아요. 바오는 경환이가 서울 가서 공부한다더니 겨우 배웠다는 게 유행가 따위하고 나비 잡는 거냐 하고 생각합니다. 바오와 경환이는 같이 소학교 졸업을 했는데 마름의 외아들인 경환이는 서울로 유학을 가고 소작인의 아들인 바오는 못 갔죠. 그런데 이 경환이 녀석이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왔어요. 얼굴이 하얘졌고 번지르르한 교복 차림이었죠. 그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어요. 동네 애들 모아놓고 서울 자랑, 학교 자랑 하다가 유행가나 가르치고 애들 몰고 다니면서 나비나 잡고 다니죠. 그게 바오에게는 경환이가 소학교 시절 바오한테 성적으로 늘 눌렸으니까 그에 대한 분풀이로만 느껴지는 거죠. 안 잊고 와요. 노랫소리가 점점 가까워오죠. 그때 호랑나비 한 마리가 밤가지 나무에 앉아요. 바오는 쉽게 잡죠. 그렇게 바오가 나비를 잡아서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는데 경환이 녀석이 오더니 호랑나비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봤냐 물어요. 그렇게 묻다가 바오가 나비를 이미 잡아 들고 있는 걸 보고 달라고 하죠. 바오는 싫다고 왜 나비를 못 살게 구느냐 하죠. 경환이는 장난으로 잡는 거 아니라고 동물 표본을 만드는 학교 숙제니 바오더러 상관 말라고 하죠. 바오는 나도 상관할 만한 일이라고 경환이 너한테만 나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나도 그림 그리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유행가 따위 너나 부르고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하죠. 경환이는 이 말을 괘씸하게 생각하고는 이 동네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없다고 건방지게 굴지 말라 하죠. 바오는 지지 않고 콧방귀를 끼며 경환에게 나비를 줄 듯 말 듯 놀려대더니 하늘 위로 날려버립니다. 나비는 날아가죠. 경환은 따라가죠. 나비가 저 멀리 날아가 버리자 경환이는 바오를 무섭게 노려봐요. 그러고는 돌을 집어서 바오가 치고 있던 송아지를 때리고 언덕 아래로 내뺍니다. 경환이의 응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바오가 소를 몰고 내려오고 있는데 경환이가 개울 건너 바운의 참외밭에서 나비채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어요. 나비를 잡으려는 게 아니죠. 참외밭을 망치려는 거였죠. 바오는 경환이에게 눈 없냐고 남의 집 농사 망치려고 하느냐고 하죠. 그런데 경환이는 자기 집 땅 자기가 밟았으니 상관 말래요. 진짜 싸가지 없어요. 바오가 학교 숙제도 중요하지만 남의 집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따지는데요. 경환이는 니네 집 살림 내가 알 게 뭐냐 또 이따위로 말을 해요. 나. 화가 난 바오는 경환이 멱살을 잡고 나비가 우리 밭에만 있냐며 따지죠. 경환이는 유도 맛 좀 봐라 하면서 업어치기를 시도하지만 바오는 꿈쩍도 안 하고요. 오히려 바오가 경환이를 밀치자 경환이가 나가 떨어지죠. 경환이는 억울해하며 소리를 질러요. 왜 나비 잡는 사람을 때리고 회방 놓느냐고요. 그리고는 돌을 집어서 덤비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어른 하나가 와서 말리고는 경환이 손을 잡고 데려가죠. 경환이는 그렇게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두고 보재요.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지만 경환이의 그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오가 집에 가 있는데 경환인에서 일하는 계집아이가 왔어요. 바오에게 우리 집 서울 학생 때렸냐고 아씨가 니네 엄마 불러오랬다고 해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화가 나 계세요. 참외밭에서 누구하고 싸웠냐고 왜 참외밭에서 쌈박질을 해서 농사 지은 걸 망쳐놓냐고 화를 내세요. 바오는 참외밭에서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경환이가 참외밭을 짓이겨 놓는 걸 말린 거라 하죠. 아버지는 바오에게 다 그 그림책 때문에 참외밭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면서도 혼잣말로는 경환이를 욕합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바오가 말한 게 사실이라는 걸요. 경환인에 다녀온 어머니는 다짜고짜 바오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려요. 바오 보고 너 때문에 망신이라고 빨리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라고 해요.
그리고 경환이 아버지가 바우 아버지도 불렀다고 해요. 가봐야죠 뭐. 어머니는 경환 엄마가 바우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터 붙일 땅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우에게 빨리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서 빌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빨리 나가서 나비 잡으라는데도 바우가 미적거리니까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 재촉해요. 소작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이렇게요. 바오는 정자나무 있는 곳까지 어슬렁어슬렁 가요. 동네 노인들 장기 두는 걸 봐요. 두 판, 세 판 그렇게 거기 서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비를 잡고 머리를 숙여야 하죠? 이런 생각이, 이런 고집이 꺾이질 않아요. 날이 저물고서야 슬슬 눈치를 보며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바오는 너무 놀랐죠. 아궁이 앞에 그 소중히 여기던 그림 그리는 책이 다 찢겨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바오는 멍했죠. 멍하니 그 찢긴 조각들을 바라봤죠. 그때 아버지 음성이 뒤에서 들리죠. 왜 남이 나비 잡는 걸 방해하느냐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림 그리는 꼴 자기한테 보이지 말래요. 아버지 생각엔 어차피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땅 얻어붙이려고 이 애비가 고생한 거 못 봤냐고. 그래도 계속 고집을 부리겠냐고. 그렇게 고집 부릴 거면 아예 나가버리라고 하죠. 어머니가 바오에게 저녁을 차려주려 하자 아버지는 저런 놈 밥 먹여서 뭐 하느냐고 그냥 쫓아내라 하죠. 와, 바오는 너무 억울해요. 왜 자기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미움받고 욕도 먹고 게다가 그림책까지 찢겨야 하는지 진짜 너무 억울하기만 할 뿐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는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바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밥 주지 말랍니다. 그리고 바오에게는 나비 잡아서 빌러 안 갈 거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래요. 어머니는 또 바오를 어르고 달래요. 밥 차려줄 테니 아버지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말고 나비 잡아가서 빌라고. 소작 안 주면 어떡하냐고 생각 좀 해보라 하죠. 어머니가 밥을 차리려고 들어간 사이 바오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요. 바오는 부모님이 야속하죠. 화가 나요. 부모님이 아들 체면도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밤 10끼를 굶더라도 경환이 앞에 나비 들고 가서 빌기는 싫어요. 산으로 간 바오는 산에 자빠져 누워 하늘을 봐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버지 말대로 그냥 집 나와서 서울 같은 데 가서 고학을 할까?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죠. 마치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이 선 것처럼요.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뭘 쫓는 녀석이 있어요. 바오는 경환이 녀석이 또 나비를 잡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애가 아니라 어른이에요. 그래서 바오는 경환이가 자기 집 머슴을 시켜서 나비를 잡는구나 하죠. 그런데 더 가까이서 보니 머슴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였어요. 바운의 아버지요. 바운의 아버지가 나비를 잡고 계셨죠. 바운은 또 멍해집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해요. 서운한 마음, 노여웠던 마음 모두 사라지고 아버지가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바우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크게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로 바꿔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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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향해 뜁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나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서러움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언제 어디에서 발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